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실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연구실 안을 맴돌았다. 하얀 가운을 걸친 당태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실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의 주변은 온갖 측정 장비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다. 사랑, 그 감정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그의 집념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실험 대상자 도착했습니다. 조교의 보고에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자가 들어왔다. 헝클어진 듯 자연스러운 긴 머리, 커다랗고 맑은 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의 오혜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카메라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태주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혜원 씨,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랑의 본질 규명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 강태준입니다. 혜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 씨. 이렇게 엉뚱한 실험에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투는 자유분방했고 태준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듯했다. 태준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혜원은 감성과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이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바로 태준이 이번 실험 대상으로 그들을 선택한 이유였다. 서로 다른 극에 있는 두 사람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 변화를 겪게 될지, 그것이 바로 그가 파헤치고 싶은 사랑의 방정식이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과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주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준비된 슬라이드를 가리켰다. 실험 기간 동안 두 분은 이곳 연구실 내에 마련된 공동 주거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기록될 것이며 정기적으로 심리 검사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접촉이나 사적인 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혜원은 그의 설명을 덤덤하게 들었다. 그녀에게 규칙이란 때로는 깨뜨려야 할 대상과 같았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 참여한 것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단비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혹은 예술가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이해가 되셨다면 서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태주는 두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혜원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지만 태주는 그녀의 흘려쓴 서명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깔끔하고 정갈한 서명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공동 주거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차가운 흰색 벽과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어 삭막한 느낌을 주었다. 태주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배치했다. 반면 혜원은 짐을 대충 풀어놓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회색빛 도시 풍경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태주는 영양 균형에 맞춰 준비된 식단을 묵묵히 먹었고 혜원은 밥알을 세며 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사 후에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태주는 딱딱하게 말했다. 혜원은 그의 말에 대꾸 없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에게 밥맛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방을 나와 연구실 복도를 서성거렸다. 그때 태준의 연구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밤늦도록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저 혹시 커피 한 잔만 얻을 수 있을까요?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규칙을 잊으셨습니까? 사적인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혜원은 얼굴을 붉히며 뒤돌아섰다. 그의 냉정한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삭막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미묘한 감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공동 작업,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역할 분담 게임, 그리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협력심을 알아보는 미션 등이 이어졌다. 태주는 모든 과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반면 혜원은 즉흥적인 아이디어와 감정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의 방식은 매번 충돌했고 실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날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과제가 주어졌다. 태주는 정확한 구도와 비율에 맞춰 정물을 묘사했지만 혜원은 자유로운 분놀림으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다. 완성된 그림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태준의 그림은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웠고 혜원의 그림은 불안정했지만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당신의 그림은 너무 감정적입니다. 객관성이 떨어져요. 태주는 혜원의 그림을 비판했다. 당신 그림은 너무 딱딱해요. 영혼이 없어. 혜원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들은 서로의 예술관을 이해하지 못했고 감정적인 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실험은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증오를 키워가는 과정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충돌은 잦았지만 때로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태준이 심하게 감기에 걸렸다. 평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던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혜원은 퉁명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혜원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다. 태준은 어색해하며 차를 받아 마셨다. 그의 굳건했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반대로 평소 활발하던 혜원이 슬럼프에 빠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과 연필을 건네주었다. 그의 무뚝뚝한 행동이었지만 혜원은 그 속에서 따뜻한 배려를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힘든 순간에 묵묵히 곁을 지켜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의견 충돌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움도 짜증도 아닌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혜원은 잠 못 이루고 밖으로 나왔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태준이 홀로 앉아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안쓰러운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연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기 왜 규칙을 어기신 겁니까? 혜원은 그의 말에 답하는 대신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새도록 일만 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쉬어가면서 하세요. 태주는 그녀의 뜻밖의 행동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공식적인 대화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눈빛을 주고받거나 작은 행동을 통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실험이 중반을 향해 달려갈 무렵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연구실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모든 데이터가 손실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태주는 밤낮으로 복구 작업을 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태주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심지어 혜원에게까지 냉담하게 대했다. 혜원은 그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에 답답함만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혜원은 몰래 태준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녀는 평소 뛰어난 직관력과 예술적 감각으로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다. 혜원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인 데이터 분석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했지만 자료 속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쪽지에는 그녀가 발견한 이상한 패턴과 함께 자신의 생각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쪽지를 무심히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말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혜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다. 놀랍게도 혜원의 직감은 정확했다. 그녀가 지적한 오류 부분을 수정하자 손실되었던 데이터가 기적처럼 복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냉철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혜원의 특별한 능력에 감탄했다. 어떻게 그걸 알아낸 겁니까? 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혜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 흘렀다. 태준은 혜원을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혜원 역시 딱딱하고 냉정하다고만 생각했던 태준에게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마음이 흔들렸다. 데이터 복구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공식적인 대화는 여전히 금지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은 한층 따뜻해졌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태준은 혜원이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챙겨주었고 혜원은 그런 태준에게 고마움의 미소를 보냈다. 공동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때로는 눈빛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실험 과제 역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태준의 논리적인 분석 능력과 혜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관측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망원경을 통해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태준은 혜원에게 별자리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혜원은 그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으며 아름다운 밤하늘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했다. 저 별들 좀 봐요. 마치 수많은 이야기가 반짝이는 것 같지 않아요. 혜원은 감탄하며 말했다. 태준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이성으로는 혜원의 낭만적인 감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과 설렘 가득한 목소리를 통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태준은 문득 사랑에 대한 자신의 정의가 얼마나 좁고 단편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사랑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실험의 마지막 단계, 두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태준은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오혜원 씨와 저는 너무나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따뜻함과 순수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혜원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태준 씨는 처음에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었고 제가 가진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 서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험이 종료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실험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차갑고 완벽주의적인 모습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혜원의 자유로운 영혼을 존중하고 그녀의 감정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혜원 역시 불안정하고 즉흥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태준의 신중함과 책임감을 배우며 더욱 성숙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태준은 혜원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혜원은 태준의 바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객들은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설명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감정이 빛나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때로는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은 실험을 통해 얻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태주는 혜원을 통해 삶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혜원은 태준을 통해 안정감과 책임감을 배우며 그들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사랑의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과학적인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사랑은 논리나 분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감정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예상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태준의 칼같이 정돈된 생활 방식과 혜원의 자유분방함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충돌하곤 했다. 아침 식탁에서 토스트를 먹을 때조차 태준은 정확하게 사등분된 토스트에 딸기잼을 얇게 펴 발라 먹는 반면 혜원은 손으로 대충 찢은 토스트에 잼을 듬뿍 찍어 먹었다. 태준은 그런 혜원을 볼 때마다 잔소리를 했고 혜원은 그런 태준을 답답해했다. 혜원 씨, 식사는 좀 단정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걸 어떻게? 비위생적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지도 않고요. 그럼 당신은 융통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지. 하지만 이런 사소한 다툼은 오래가지 않았다. 혜원은 금세 태준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고 태준은 그런 혜원의 모습에 결국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태준은 혜원의 예술적인 감각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혜원은 태준의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 결혼 후 혜원은 더욱 활발하게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감정을 담게 되었고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전시회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태준은 그런 혜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는 혜원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전시회 준비를 돕고 그녀의 작품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태준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 승승장구했다. 그의 연구는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그는 젊은 나이에 연구소의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았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태주는 항상 혜원을 먼저 생각했다. 퇴근길에는 혜원이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갔고, 주말에는 함께 미술관이나 음악회를 찾아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묵묵히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원에게 예상치 못한 슬럼프가 찾아왔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붓이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있는 듯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태주는 그런 혜원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혜원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혜원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그녀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했다. 며칠 후 태주는 혜원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연구실로 향했다. 텅 빈 실험실에 들어선 혜원은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여기 기억나?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정말 엉뚱한 시작이었지. 하지만 그 엉뚱함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잖아. 태주는 혜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당신은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줬어. 당신의 그림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영원한 영감이야.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혜원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혜원은 다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감성과 섬세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태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그들은 결혼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태주는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고 혜원은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굳건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태주는 혜원을 데리고 처음 데이트했던 작은 레스토랑을 찾았다.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지난 10년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우리가 처음 사랑 시험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혜원은 감회에 젖어 말했다. 맞아. 그때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극에 있었으니까. 태주는 혜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줬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이성적인 면모 뒤에 숨겨진 따뜻함이 나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줬는지 몰라.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에게 기대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온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다.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랑의 연대기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생겼다. 딸은 엄마의 예술적인 감각과 아빠의 논리적인 사고를 닮아 다재다능한 아이로 자랐다. 태준과 혜원은 딸을 키우면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경험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에 더해 아이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딸이 어릴 적 혜원은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태주는 아이에게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서로의 교육 방식에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갔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거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가정은 늘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세월이 흘러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태준과 혜원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늙어갔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태준과 혜원은 손을 잡고 석양 아래 벤치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지. 혜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기적 같았소. 태주는 혜원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들의 곁에는 사랑스러운 딸과 손주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만나 시작된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지속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삶의 예술이었다. 그리고 그 예술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